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보수적인 은행가가 하나 있어요. 평생 거품이란 거품은 다 비웃고 한때는 비트코인을 대놓고 사기라고 부르던 사람입니다. JP 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이 글쎄 자기 회사 맨해튼 본사에서 미국 곳곳의 지점까지 동시 중계로 수천 명의 부자 고객을 불러 모으고는 큰 화면 너머로 한 남자를 화상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론은 우리 시대의 에디슨입니다. 아니 그 남자가 누구냐? 일론 머스크예요. 그것도 같은 자리에 머스크의 70 넘은 어머니 메이 머스크까지 청중석에 떡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아이가 3살이었을 때 제가 사람들한테 천재 아들을 뒀다고 하면 다들 코웃음을 쳤어요. 자, 그 코웃음 치던 사람들 자리에 지금은 세계 최대 은행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왜 이상하냐면요. 이게 그냥 토크쇼가 아니었어요.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공개를 팔아치우려는 자리, 그러니까 로드쇼였던 겁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증시에 데뷔하려고 해요. 목표 조달 금액이 750억 달러, 회사 가치로 따지면 1조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인류 역사상 어떤 기업 공개도 이만한 규모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상 최대인 겁니다. 그리고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다이먼이 내놓은 물량의 2배 가까운 매수 의향이 와르르 몰렸어요. 정식으로 가격을 매기기도 전에 이미 초과 청약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인터뷰 하나를 끝까지 파볼 거예요. 왜냐? 여기에 묘한 모순이 하나 딱 박혀 있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현실적인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몽상가한테 사상 최대의 베팅을 걸어버린 겁니다. 근데 다이먼이 머스크한테 직접 물었고 머스크가 답한 그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왜 차가운 은행가가 화성인이 달인이 떠드는 남자한테 1조 7천억 달러짜리 도장을 콱 찍었는지가 딱 한 줄로 풀려요. 그리고 그 답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나스닥 기술주의 미래하고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을 끌고 갈 사람들이거든요. 자, 다이먼이 던진 핵심 질문부터 봅시다. 왜 하필 지금 상장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스페이스X는요, 돈이 급한 회사가 절대 아니었어요. 머스크 말로는 이 회사는 이미 2014년, 2015년부터 흑자였고 그동안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굴려왔답니다. 과거에 투자받았다는 펀딩 라운드들도요, 사실은 새 자금을 끌어온 게 아니라 기존 투자자랑 직원들이 들고 있던 주식을 현금화하게 해준 유동성 행사에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돈이 급해서 시장에 나온 회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회사가 왜 이제 와서 시장 문을 두드릴까요? 머스크의 답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회사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는 성장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진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스크는 통신용 위성만 10만 개 이상을 궤도에 올릴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전부 3세대, 그러니까 버전 3 이상으로요. 이 버전 3 위성은 이전 세대보다 성능이 10배에서 20배 강하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요. 스페이스X의 자체 칩 설계팀이 세상에 나와 있는 최고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칩 3종류를 이미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스타링크 대비 100배의 대역폭이라고 머스크는 주장합니다. 게다가 위성 고도가 절반이라 신호가 오가는 지연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좋다. 비전은 웅장하다 이거야. 근데 이거 다 먼 미래 얘기 아니냐. 다이먼 같은 은행가가 이런 몽상에 사상 최대의 돈을 걸었다고? 자,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반전이 터집니다. 이 몽상이요, 이미 현금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준비하던 바로 그 무렵 구글이 스페이스X와 거대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터집니다. 구글이 스페이스X에 매달 9억 2천만 달러를 내고 엔비디아 그래픽 칩 11만 개 규모의 연산 능력을 빌려 쓰기로 한 거예요. 매달 9억 2천만 달러요. 이게 얼마냐면요. 한 달에 1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한 달에요. 이 계약을 끝까지 더하면 총 300억 달러에 육박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스페이스X는 이미 그 전에 인공지능 회사 엔스로픽하고도 비슷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쪽은 한 달에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자, 이제 모순이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머스크가 무대에서 화성인이 별의 힘이니 떠들 때 사람들은 몽상가의 허풍을 떠올렸을지 몰라요. 근데요, 그 몽상의 밑바닥에는 이미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이 매달 수십억 달러씩 꽂아 넣는 현금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별의 힘이라는 시적인 표현 아래 구글과 엔스로픽의 청구서가 또박또박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이먼이 본 건요, 화성 식민지가 아니라 바로 이 청구서였던 겁니다. 가장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알고 보니 가장 예측 가능한 매출을 가진 회사를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 같으면 우주 사업의 매출이란 게 들쭉날쭉하기 마련인데
매달 또박또박 꽂히는 이 계약들이 그걸 예측 가능한 숫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차가운 은행가가 도장을 팍 찍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머스크가 화성에 대해 남긴 표현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화성을 두고 수리가 필요한 낡은 매물 같은 행성이라고 불렀어요. 부동산에서 손볼 때 많은 헌집을 부르는 그 표현 그대로요. 잘 데우면 언젠가는 액체 바다가 생기고 생명이 살 수 있는 우주복 없이 걸어다니는 행성으로 고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머스크의 전망이고 꿈이에요. 제가 보장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다만 머스크가 즐겨드는 비유 하나가 핵심을 콱 찌릅니다. 스페이스X를 옛날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 회사에 빗대는 거예요. 그 철도를 깔 당시에는요, 아무도 안 사는 텅 빈 캘리포니아로 사람이랑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게 미친 짓이라고들 했답니다.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됐죠?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됐어요. 텅 빈 곳에 길을 먼저 깔아두면 사람은 나중에 알아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우주를 보는 시선이 딱 이거예요. 근데 이 모든 비전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어요. 바로 스타쉽이라는 로켓입니다. 머스크 설명으로는 이 로켓은 이미 12번을 날았고 진짜 돌파구는 따로 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재사용이 가능한 궤도 로켓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비행기도, 자동차도, 배도, 심지어 말까지도 우리는 다시 씁니다. 비행기를 한번 타고 버린다면 항공권 값이 상상도 못하게 비싸지겠죠. 근데 유독 로켓만큼은요. 인류가 지금껏 매번 한 번 쓰고 통째로 바다에 버려왔어요. 머스크는 이걸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완전 재사용이 되면 우주로 나가는 비용은 사실상 연료값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연료가 액체 산소하고 액체 메탄인데 공기에서 산소를 뽑고 천연가스에서 메탄을 얻으니 세상에서 가장 싼 축에 듭니다. 머스크의 주장으로는요. 언젠가 우주로 화물을 보내는 게 비행기로 대양을 건너 화물을 보내는 것보다 더 싸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 싶죠? 자, 이쯤에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머스크의 이야기는 우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 한국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인터뷰 중반에 딱 나와요. 바로 칩 제조 이야기입니다. 머스크는 이 모든 비전의 진짜 한계가 결국 칩을 만드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봤어요.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칩,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칩, 그리고 이걸 묶는 패키징.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던집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대용량 컴퓨터 메모리를 만드는 공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0개입니다. 0개요. 메모리 회사 마이크론이 아이다호에 짓고 있긴 한데 본격 양산은 한참 뒤의 일이고 뉴욕 공장은 그보다도 더 멀었어요. 그마저도 실제 필요한 양엔 한참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메모리 부족이라는 한 단어가 지금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메모리 칩 회사 마이크론은 최근 한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1조 달러 클럽에 들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흔히 말하는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HBM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350억 달러에서 몇 년 안에 10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머스크가 무대에서 메모리 공장이 0개라고 말할 때요. 그건 단순한 우주 사업가의 푸념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주식의 운명을 가르는 바로 그 병목을 정확히 콕 짚은 겁니다. 머스크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대한 칩 공장, 그가 테라베피라고 부르는 것을 지어야 한다고 했어요. 기존 제조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생산 역량을 쥐어짜도 다가오는 인공지능 수요를 도저히 못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요. 인터뷰에서 살짝 비치고 지나간 더 묵직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기가 매우 친미적인 사람이라는 걸 굳이 강조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 국방부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스타실드라고 불리는 군사통신 부문이 미군한테 통신을 공급하는데 그중 일부는 기밀이라 입에 올릴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곧 증시에 올라오려는 이 회사가요. 민간 인터넷도 깔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임대하고 동시에 미군의 기밀 통신망까지 떡하니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를 선점한 한 회사가 통신과 연산과 국방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길목을 동시에 깔고 앉은 거예요. 다이먼 같은 은행가가 흥분하는 이유,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는 불안에 떠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 인프라가 한 사람의 손에 통째로 쥐어진 전례가요. 사실 흔치 않거든요. 무섭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1조 7천억 달러라는 값이 맞는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숫자 하나 안에 희망과 우려가 같이 포개져 있어요. 희망 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대로입니다. 머스크가 무대에서 판 건 꿈이었지만 그 꿈의 영수증은 구글과 엔스로픽이 매달 또박또박 끊어주고 있었거든요. 완전 재사용 로켓 스타쉽은 이미 12번을 날았고 통신과 연산과 국방이라는 세 길목을 한 회사가 동시에 깔고 앉았습니다. 비전과 현금 흐름이 한 몸이 된 회사.
이건 시장이 가장 비싸게 쳐주는 조합이에요. 다이먼이 내놓은 물량에 주문이 2배로 몰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 같은 숫자 안에 우려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1조 7천억 달러는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거의 다 미리 당겨다 매겨놓은 값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도, 1시간에 한 번 발사하는 로켓도, 달의 레일건도 아직은 설계도 위에만 있는 그림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청구서가 진짜이긴 해도 그게 이 값을 정당화할 만큼 불어나려면 갈 길이 한참 멉니다. 가장 비싼 주식일수록 약속한 미래가 조금만 늦어져도 가장 크게 휘청인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게다가 통신도 연산도 국방도 한 사람 손에 통째로 쥐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에겐 기회로 또 누군가에겐 불안으로 읽힙니다. 같은 1조 7천억 달러를 앞에 두고 희망과 우려가 한치도 안 물러선 채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결론은요. 머스크가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저는 이 값이 싸다고도 비싸다고도 보장하지 않아요. 다만 1조 7천억 달러라는 숫자 안에 어떤 희망과 어떤 우려가 같이 들어있는지 그 구조를 알고 보는 사람하고 그냥 빨간불 파란불만 멍하니 보는 사람은요. 같은 뉴스를 봐도 완전히 다른 걸 읽습니다. 이 회사가 증시에 올라온 뒤 그 희망과 우려 중 어느 쪽이 이기느냐. 그게 앞으로 몇 년간 나스닥 기술주 전체의 분위기를 가르는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헤드라인 뒤에 숨은 구조를 싹 뜯어서 다른 데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씩 건네드리는 것. 화성 이야기 뒤에 숨은 청구서를 찾아내고 그 청구서와 1조 7천억 달러라는 값표 사이의 간격을 같이 재보는 것. 이런 시선으로 시장을 같이 읽고 싶으신 분이라면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누군가 무대 위에서 거창한 꿈을 팔 때 거기 매겨진 값이 희망인지 거품인지를 같이 뜯어볼 수 있게요.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